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카 스트리밍의 헥터입니다. 어제 23일 아이오닉5가 공식 발표가 되고 오늘 24일에 벌써 가격과 옵션 등이 공개되었습니다. 라이브에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전 아이오닉5를 당장 구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이오닉5를 사려면 카니발을 팔고 사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전기보다는 3열이 좀 더 땡깁니다. 구매는 안 할 거지만 가격표가 나왔으니 한번 보긴 보려고요. 보기만 하는 겁니다. 일단 아이오닉5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화제가 됐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첫 양산차죠. eGMP는 현대차에서 전기차 전용으로 개발한 독자 플랫폼이라고 하고 모듈화 개념을 적용해서 기아차 CV나 제네시스 JW 그리고 아이오닉6, 아이오닉7 등 향후 다양한 차종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전기차 전용이다 보니 낮은 무게중심, 평평한 바닥 공간 그리고 엔진이 필요 없어지면서 짧아진 프론트 오버행과 리어 오버행 그로 인해 극악으로 길어진 휠베이스 등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다 IDA, DAS, V2L 등의 최초 적용하는 시스템과 350kWh, 800V 전압을 사용하는 등의 특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고압이다 보니 초급속 충전이 가능한데 18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핸드폰 초고속 충전 완충 시간보다 빠르네요. 거기다 기존 급속 충전기인 400V 충전기에 충전할 때도 자체 승합을 통해 800V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말하는 저도 느끼고 있지만 듣고 계신 분들도 뭔가 차보다는 IT 제품 설명 같은 느낌이 강하지 않나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전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은 V2L. 차량에서 220V 전기를 끌어다 쓰는 기능이죠. 기존 차량에도 인버터 장착해서 220V를 끌어다 쓸 수 있는 차량들이 있었죠. 펠리세이드도 그렇고 카니발도 그렇고. 기존 차량의 220V는 거의 200W 이하의 성능이라서 실제로 가전제품을 외부에서 사용하기는 거의 힘들었죠. 저희가 펠리세이드 때 가전제품을 가져다가 실험해본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커피포트, 헤어드라이기 하나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V2L은 220V를 무려 3.6kW, 즉 3600W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헤어드라이어 커피포트는 물론 전기장판, 전자레인지까지 돌릴 수 있다고 하네요. 캠핑 갈 때 불멍 같은 낭만이 없어도 된다면 이건 집에 있는 가전제품 그대로 가져가서 쓰고 가져오면 될 정도 아닌가요? 가뜩이나 캠핑 전용 장비들은 비싸잖아요. 휴대용 전기레인지만 해도 5만원이면 사는데 캠핑을 갔을 때 공간만 있으면 에어컨을 들고 가도 될 정도네요. 실제로 이 GMP 기반의 V2L은 현대 측 발표에 따르면 17평형 에어컨과 55인치 TV를 동시에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발표된 대로만 돼도 대박일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죠. 뚜껑은 까봐야 안다. 갑자기 왕뚜껑이 먹고 싶다. 그럼 이 GMP 플랫폼이 좋다고 그렇게 칭찬들을 하시는데 그 이 GMP를 기반으로 만든 첫 차량 아이오닉5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이 차의 용도를 알려면 크기나 재원을 먼저 봐야겠죠. 전장은 4635, 전폭 1890, 전고 1605 여기까지 보면 거의 신형 투싼과 외부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축거, 휠베이스가 무려 3000. 휠베이스는 실내 공간을 뽑을 때의 기준이 되는 만큼 휠베이스가 넓다는 건 실내 공간이 그만큼 넓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너무 좋아했던 펠리세이드의 휠베이스가 2900입니다. 그 커버이던 펠리세이드보다도 10cm가 더 크네요. 이건 이 GMP 때문인 거 인정.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펠리세이드보다 넓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솔직히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펠리세이드는 3열 차다 보니 똑같은 1, 2열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지만 펠리세이드 2열을 3열까지 쭉 민 것보다도 아이오닉5 2열 공간이 더 넓다는 건지 휠베이스로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러면 말도 안 되게 넓은 건데 잘 상상이 안 가네요. 실차를 보기 전까지는. 하지만 얼마 전 정의선 회장과 정세균 총리가 탑승해서 화제가 됐던 아이오닉5의 2열을 보면 펠리의 2열이 3열까지 간 느낌은 아니던데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이 부분은 곧 실차를 보면 휠베이스 대비 실내 공간이 어떤지는 금방 확인이 될 테니 조금 기다려 보시자고요. 자, 재원에서 두 번째 배터리 용량과 출력이 있는데 72.6kWh 배터리가 장착된 롱레인지 58.0kW짜리 스탠다드 두 가지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진 가격표상으로는 72.6kWh 롱레인지만 있습니다. 가격표상에는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두 등급만 나와 있는데 추후 58.0kWh짜리 배터리는 조금 더 낮은 등급이나 아니면 아이오닉5를 택시로도 푼다는 기사가 있던데 그 용도로도 나올 수 있겠네요. 현재 72.6kW짜리 배터리를 사용하는 익스클루시브 등급은 5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최대치가 1900만원이니 저 가격표대로라면 아이오닉5 완전 깡통은 지역에 따라서 3300만원에도 살 수 있다는 거네요. 대박! 서울 기준 보조금이 1200만원 정도가 최대이니 전기차 개소세 혜택 최대 300만원까지 하면 서울에서도 아이오닉5 깡통은 3000만원 후반대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차 추세긴 한데 제일 아랫등급에도 아다스를 기본으로 많이 넣어주죠. 아이오닉5 익스클루시브 제일 아랫등급에도 차로 유지보조, 즉 센터링이 되는 아다스를 기본으로
기본으로 넣어줍니다. 거기다 LED DRL, LED 헤드램프, LED 테일램프, 플래시 타입 도어 핸들, 후륜 멀티링크 등 어찌 보면 차의 등급이 구분되는 외형적이거나 주행적인 부분을 옵션으로 빼지 않고 다 넣어줬습니다. 거기다 히트펌프, 애프터블로우, 12.3인치 클러스터, 12.3인치 인포테인먼트도 기본으로 넣어준다고 하네요. 대박! 특히 풀 LCD 계기판이나 내비게이션이 포함된 인포테인먼트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최상위 등급에서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었는데 이걸 아이오닉 5에서는 가장 아래 등급에도 기본으로 넣어준다는 게 대박!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화제가 됐던 유니버셜 아일랜드라고 하는 슬라이딩이 되는 센터 콘솔, 최대 14cm가 뒤로 이동돼서 2열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기본부터 넣어줬습니다. 하긴 저걸 만약에 기본으로 안 넣어주면 저 자리를 비워놓을 수도 없고 뭔가를 채워야 하는데 기존의 어떤 고정형 센터 콘솔로 채우려면 따로 제작해야 하는 그 비용이 더 크겠는데요. 어쨌든 기존의 차량에서 가장 높은 트림에만 넣어주던 옵션 사항을 제일 낮은 등급부터 기본으로 넣어줬네요. 최대 보조금 받고 3,300만원에 저 정도면 오히려 내연기관보다도 기본 옵션이 좋은 느낌인데요. 이 가격표가 맞다면 아이오닉 5는 진짜 예전 팰리세이드 때 느낌이 납니다. 팰리 때 현대에서 불안해서 가격을 낮게 책정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해자 아줌마 옵션이 됐다고 했었는데 이번 아이오닉 5도 불안했던 걸까요? 낮은 트림에 상당히 많은 옵션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공통 option에 빌트인 캠과 H트랙, 70kW짜리 전륜 모터를 넣어주는 4륜 옵션이 있습니다. 이 4륜 옵션이 좀 궁금하긴 한데 내연기관의 4륜이 보통 150에서 200 정도 하는 그 기준으로 볼 때 이거는 모터와 배선들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좀 더 비싸질까요? 뭐 물론 이제 그냥 좀 넣어줬으면 좋았겠지만 전트림 모두 4륜으로 하면 아무래도 시작가가 올라가는 부담이 있었겠죠. 자, 그럼 깡통 트림과 윗등급의 차이가 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윗등급 프레스티지는 5,700 스타트이고 익스클러시브보다 500만원이 더 비쌉니다. 익스클러시브와의 가장 큰 차이는 천연 가죽 시트, 친환경 가공을 했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천연 가죽 시트라고 합니다. 익스클러시브는 인조 가죽이죠. 그리고 지능형 안전 기술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냐 하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아마 긴급 제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회피 조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능은 G80에 들어갔던 기능이죠. 단순 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앞차를 피해서 옆으로 가는 어떤 그런 기능이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이건 사이드미러에 깜빡깜빡하면서 뒷차 보여주는 그 기능이고요. 안전하차 보조, 이건 차량 정차 후 뒷자리 등에서 문을 열 때 뒤에 차가 오면 경고하거나 락을 걸어주는 장치. 후방 교차 충돌 방지, 제가 이런 옵션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게 이건데 이거는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좌우에 오는 차들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방향 지시등을 켜면 차선까지 바꿔주는 HDA2는 프레스티지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 LED 방향 지시등도 프레스티지부터 있네요. 아하. 그럼 익스클러시브는 깜빡깜빡 벌브라는 얘기네요. 그 외에 조수석 전동 시트나 다리를 받쳐주는 레그레스트, 이런 건 있으면 좋지만 뭐 저 경우에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프레스티지부터 기본으로 들어가네요. 프레스티지 가격 5,700에 보조금 최대로 받으면 3,800이네요. 제 경우 3,800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제가 사려는 건 아니고요. 굳이 아이오닉 5를 사려면 그냥 500 더 주고 프레스티지 기본형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프레스티지에 보스 오디오도 있고 디지털 키에 무선 충전, 레인 센서 같은 게 다 들어있으니까 레인 센서, 레인 센서가 들어있네요 여기. 그럼 익스클러시브는 레인 센서가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확실히 프레스티지가 좀 더 옵션 스트레스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선택 품목으로 나와 있는 옵션들을 보니 디지털 키하고 레인 센서를 묶어놨네요. 익스클러시브를 사면서 레인 센서를 쓰고 싶으면 디지털 키를 써야 한다는. 아하. 지능형 안전장치와 HDA2는 현대 스마트 센서라는 옵션에 묶여 있고요. 운전석 메모리 기능하고 운전석 다리 받침대가 컴포트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열 열선이랑 조수석 전동 까지 포함하려면 컴포트 2가 있는데 여기에 재미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자석 시트 메모리 시스템, 이게 혹시 어제 라이브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적재 공간 설정 2열 메모리 기능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리고 컴포트 2랑 비슷한 옵션으로 컴포트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프레스티지 전용 옵션인 것 같고요. 여기에도 전자석 시트 메모리 시스템이 있네요. 전자석 시트 메모리라, 뒷좌석에 누가 탔을 때 기다려봐 찡, 넌 다리가 짧지? 기다려봐 찡. 나 우리 때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익스클러시브의 반사식 MFR 타입 헤드램프를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로 바꾸고 LED 방향 지시등과 서라운드 뷰가 있는 프레스티지 초이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익스클러시브형 옵션으로 보이는데 왜 이름이 프레스티지 선택이라고 하죠? 이 옵션을 넣을 바에야 프레스티지를 가는 게 낫다 라는 어떤 은연중의 암시인가요? 근데 막상 프레스티지에는 서라운드 뷰가 없어서 파킹 어시스트라는 프레스티지용 옵션을 넣어야 합니다. 화제의 디지털 사이드미러는 단독 옵션으로 나왔군요. 제 생각에도 만약 이걸 다른 옵션이랑 묶어서 끼어 팔기를 했으면 엄청 욕먹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게도 프레스티지에서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프레스티지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개 더 있습니다. 솔라루프와 비전
비전 루프. 솔라 루프는 태양광 패널을 천장에 달아서 일부 태양광 충전을 하는 건데 소나타에서도 있었더랬죠. 얼마나 충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옵션가 대비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전 루프는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루시드 에어나 테슬라 모델 3, 모델 Y에서 봤던 고정 유리로 된 글라스 루프인데 개인적으로는 썬루프보다 오히려 개방감이 더 좋았었습니다. 참고로 아이오닉 5는 현재 공개된 가격표상으로는 썬루프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익스클루시브는 그냥 막혀진 천장이 된다는 거겠죠. 자, 이제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 주행거리인데요. 아직 인증이 되지 않아서 확실한 건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대 측에서 국내 인증 기준에 맞춰 자체 테스트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히 발표 직전에는 WLTP 기준으로 500km 주행 가는 거리라고 알려졌었는데 우리나라 전기차 주행 거리 기준이 좀 빡빡하다고는 해도 현대 측 발표가 72.6kWh 배터리 기준으로 410에서 430km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일단은 뭐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라 인증 기준 410이면 실주행 시에는 400 가는 것도 간당간당할 텐데 그러면 실제로 운행할 때도 충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확률이 조금 있겠는데요. 이걸 그나마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18분에 80% 충전되는 초급속 충전기인데 아직까지는 충전 스테이션이 서울 강동에 하나 있는 게 다죠. 연내에 주요 도시 20여 군데를 포함해서 120개 정도를 증설한다고는 하는데요. 120기가 목표대로 다 가동이 되어도 어쨌든 충전을 위해서 멀리까지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저라면 충전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듯 합니다. 아이오닉 5의 주 목적이 어떻게 활용되냐에 따라 420km 주행거리는 많게도 아니면 많이 부족하게도 느껴질 듯 합니다만 도심에서 사용하기에는 뭐 절대 부족하진 않죠. 이 정도면. 하지만 아이오닉 5의 주요 마케팅 포인트가 캠핑이나 아웃도어 라이프인데 집 앞에서 캠핑할 것도 아니고 장거리용으로는 상당히 좀 부족할 듯 합니다. 전기가 들어오거나 시설이 갖춰진 글램핑장이나 오토 캠핑장 같은 경우에서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아이오닉 5의 V2L을 가지고 전기가 들어온 데를 간다? 뭐 저 같으면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냥 오지라든지 이런 데 갈 것 같은데 아하 주행거리가 420, 30 아니면 V2L 기능 중에 차대차 충전도 있다고 하니까 두 대를 사서 하나는 충전용으로 사용하면 돼. 잠깐! 모델 3 롱레인지가 웃는 게 느껴진다.